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실제로 이제 공부를 포기한 학생의 시작 과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렇게 공부하는 포기한 학생을 정의하는 것은 학생은 이제 공부로 손을 놨기 때문에 손을 놨다고 하죠. 손을 놔서 끌려다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교육 선생님까지 온다면 이 부모가 어떻게든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이제 애를 타고 오고 애는 뻗딩고 하는 상황이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못하고 그러니까 데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사한테 당신 예를 들어서 뭐 소문을 들었는데 애를 잡아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모든 과목이 거의 다 이제 거의 이제 진짜 그 학생이 저 같아도 그러거든요. 나 같아도 너 포기할 만큼 지금 상황인데 이렇게 채워보자. 근데 뭐 나 같으면 너처럼 앉아서 이거 하려고 하는 생각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애들 참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애가 달아서 그죠? 한두 명을 키우니까 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지도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만 계속 보게 하는 거죠. 교과서 내에서 가장 먼저 용어 모르는 단어 뭐야? 근데 용어 말귀는 알아둬야 되니까 이거만 해도 한참 걸립니다. 어떤 하나 시험 기간 내 이것만 하고 근데 용어를 하면 이 용어하고 A 용어하고 B 용어하고 결합한 또 구절은 또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 또 문장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할 때 전혀 모르는 영어 단어 외계어 가르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 가르쳐주고 이거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쳐도 어정부리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호기심을 부리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해주면 좀 성향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설명 듣고 싶은 거는 무조건 써와라. 써오면 그 써온 거는 다 성의 있게 써온 것은 성의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가 쓴 거 노역 이상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또 이제 기초적으로 어쨌든 이제 그 용어가 끝나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제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어 기본 이론, 영어 기본 문법, 수학의 기초 공식 이런 걸 뺑글뺑글 돌립니다. 계속 심지어는 중2 아이한테 중2 수학 공식을 30번 설명해 줄 때도 있어요. 30번. 들을 때마다 새롭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해주고 저렇게도 설명해주고 이렇게도 설명해주고 문제 풀기는 싫어하니까 공식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중2, 중3 가서 수업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바탕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 유의점. 들어오면 최소의 그러니까 학생과 진짜 협의한 최소의 약속을 가지고 부모한테 이렇게 내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저도 이렇게 내락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이거는 꼭 지킵니다. 아이한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포기하는 애들은 뭐 해줄게 뭐 하지 이렇게 실패 경험이 많아서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다음번에 이 약속을 갱신을 하더라도 아주 기초적인 약속을 해서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도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모르는 단어 동그라미 쳐 모르는 거 10번 이렇게 10번 읽어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색깔로 2번 읽어 좀 이따 오면 이런 색깔로 3번 읽어 여기 중에서 고른 단어 중에서 2개씩 중에 하나씩 골라 이렇게 했을 때 요걸 읽으면 요 단어만 한쪽에다 이렇게 써봐 이런 식으로 아주 기초적인 방법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학습 단계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다음 걸 하고 그러니까 요거 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능력이나 여유가 없어서 물론 심리적인 이유로 포기하나 말고 학습적인 이유로 포기한 애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습의 능력이나 기초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수포자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다림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 상황을 급한 기간에 급격하게 많은 양을 시키는데 이걸 버틸 수 있느냐는 이제 학생의 문제죠. 못 버티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끊임없이 이렇게 단계를 해주면 이게 나누어서 단계를 그러니까 한 번에 해야 될 거를 10번에 나누어서 하고 칭찬을 10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공하는 경험을 계속 누적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보시면
이 학생이 이제 그 또 다른, 그러니까 선생님이 못 찾는 또 다른 가능성, 자신에 대한 가능성,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소용없죠.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을 하는 시기이고, 그럴 때 이제 거점으로 한두 과목으로 성장시키는 것들도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공부 안 하다가 포기하고 안 하면 이제 어차피 기초가 막 엉망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과목의 거점을 성장시켜서 공부를 하면 뭐 그래도 되는구나. 근데 이때 이게 서두르면 이게 이 거점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그러면 수학을 만드는 데는 몇 배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힘든 거 대신에 장사할게요. 아니면 나는 포기할게요. 나는 그만할게요. 공부하는 거에 대한 실체를 눈을 뜨고 포기하는 애도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 전에 시간을 걸려서도 학습 생활, 학습 템포, 학습 생활이나 심리 상태, 공부하려면 학습 환경, 생활 자체가 안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정이 안 되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더 힘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생활이 너무 퍼펙트해도 공부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퍼펙트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를 왜 해요? 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유산 물려갖고 살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스스로 선택했다는 확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왜? 스스로 선택하면 네가 결정했잖아. 네가 책임져. 이렇게 책임을 추궁해버리면 스스로 선택을 했어도 이거를 선택하고 어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이 결과를 맺었는데도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다시 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가 준다는 그 신뢰. 그러니까 책임이 아니라 신뢰를 줘야 스스로 선택합니다. 신뢰를 줘야. 기왕에 어차피 주는 신뢰면, 어차피 쓰는 거면 스스로 선택하고 해보라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럴 때 이 과정상에서 과정과 결과를 봤을 때요, 물러서는 없이 차근차근 가야 된다. 이거에서는 후퇴가 없지. 물러서더라도 거기.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포기를 하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일어서기가. 그 다음에 기준도 단순하게 평균적인 학생, 예를 들어서 전체가 40명이면 한 20등을 목표로 해서 아니면 30등을 목표로 해서 학교 생활을 기준으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이해하고 하는 걸로. 그래서 이 학교 생활 자체의 과정, 학교 생활 자체의 과정을 충실히 하죠. 학교에서 오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목표치로 삼아야지 결과 자체가 목표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치가 80점도 못 맞니? 이렇게 돼버리면 시작 자체를 안 하죠. 해도 죽어라고 해도 80점 딱 나오면 힘들어 죽었는데 이걸 하면 또 90점이나 95점을 목표치로 또 줄 거라는 게 되면 공포가 질려서라도 못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결과를 맺든지 다시 재생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원력이라고 하긴 하는데, 복원력,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으로 복원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끊임없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인생이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첫 시작이 뭔지를 깨우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면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차분히 기다리고, 차분히 기다릴 수 없으면 실패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다림의 미학이 교육입니다. 자, 어쨌든 포기의 기간이 이만큼이었어요. 1년을 놀았다고 치든지 2년을 놀았다고 치면, 그러면 2달 공부한다고 될까요? 그러면 2년 포기했는데 관망해서 1년 보더라도 다시 회복하는데 또 2년, 3년 걸립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려면. 그러니까 포기가 아닌, 그렇죠? 다지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서서히 이거를. 왜? 포기를 했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더라도 이게 다지는 바탕이 없으면, 왜? 설 수 있는 시작의 바탕, 기초공사가 되지 않으면 이게 기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텁하기부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진,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이 기간, 성숙의 기간, 성찰의 시간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이 한번 시작하고 마음 먹었을 때 다시 보관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생은 이렇게 그런 학생을 보조하고 하는 것인데, 부모가 그런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공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생활을, 템포를, 규칙을 만들어가는 학생에게 투자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쳐가고 언제 공부하나 하는 그쵸? 꼭 투자가 또 투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의 바탕을 만드는 것. 그러면 시작을 한 다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작을 해서 지금 다 쌓았는데 이 기초가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가도 정착돼서 이렇게 내려눌리면 아주 나트막한 집 비슷한 것만 짓고 말죠. 그러니까 포기의 기간이 아닌 성숙의 기간, 성찰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때 정말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